안녕하세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님의 사주를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64년 1월 24일 음력으로 이렇게 인터넷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좀 드문 예인데 아마 이번에 평상시에 어떤 성향을 읽을 수 있는 아주 그런 작은 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대단히 좀 화통하고 좀 솔직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그런 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964년 1월 24일 음력으로 사주를 풀이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삼주육자까지 을일간 묘일생으로서 일지도 묘죠. 묘목이고 천간에 간목이 투출돼서 왕성하죠. 묘목 즉 일간 을목을 기준해서 어떤 묘의 목기의 성향이 대단히 왕성하죠. 왕성해서 일간도 신왕이 됩니다. 신왕. 이 부분 또 12운성상 걸록격에 해당해서 신왕 걸록격이 성격되죠. 걸록격이 성격되고 용신은 사주의 비견급제죠. 비견급제가 왕성해서 신광사주죠. 일간이 신왕하기 때문에 이 비견급제를 바로 억제하는 관성금이 용신이 됩니다. 관성 금기가 용신이 되고 다시 금을 생조하는 재성토계가 희신이고 다시 또 이 재성토를 생조하는 식신상관이죠. 식상화계가 길신이죠. 길신이 되는 그런 구성입니다. 그런 구성이고 또한 성격이 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식신상관 화가 재성토를 화생토로 생조하는 이 관계가 식신생재죠. 식신생재인데 본 명식에서 보면 화가 토를 식신이 토죠. 토인데 상관을 화생토하는 이 부분이 식신생재입니다. 식신생재이고 다시 재성토가 관성금을 토생금하는 이 관계가 재생관이죠. 재생관인데 본사주에서는 재생관은 관성금기가 없어서 성립되지 않습니다. 식신생재만 성립이 되고 있죠. 이분에서 보면 이분의 어떤 재물과 관련해서 재복이 있다고 그렇게 보이죠. 재복이 있고 또한 남자 사주 같으면 재성이 배우자 즉 여자로서 배우자에 해당하는데 통상 사주 명식에서 어떤 그런 재복이 있는 구성이면은 재복은 있게 되죠. 있는데 다만 처복과 관련해서는 이 대운 흐름이 용신과 부합돼야지만이 처복도 같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용신이 관성금 재성토 식신화죠. 식신상관 화가 길신인데 여기서 보면은 20대운부터 해서 사오미 화국과 50 임신대운부터 신유술 금국으로 거의 80까지 용신과 부합되는 그런 대운이죠. 대운이기 때문에 이분은 역시 재복과 처복이 같이 동시에 좋은 그런 명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명식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보면은 관운과 관련해서는 재생관이 성립되지 않죠. 보통 재성이 관성을 생조하는 그런 구성이 성립되게 되면은 관운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는 관성이 용신입니다만 사주 원국이 없어서 재생관은 성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보이는 대로
그렇게 설명을 하자면 관운과 관련해서는 조금 약하다, 좀 약한 그런 사주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연지 진토가 이거 양인살이죠. 양인살이면서 육신상으로 정제에 해당하죠. 정제에 해당하게 되면 이 부분이 양인 플러스 재성이 되죠. 재성이 되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양인과 재성이 동조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보면 어떤 국가의 어떤 재물을 담당하는 그런 관료로서 종사하게 되고, 또한 그 부분에서 그렇게 출세를 하게 된다고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 부분에서 관련해 가 보면은 일단 그 권력하고는 이 부분에서 어떤 연이 닿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양인살이면서 월지묘목과 일지묘목이 12운성상 걸록지에 해당되죠. 걸록지에 해당되면서 또한 장성살이기도 합니다. 장성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보면 어떤 그런 통솔력과 또한 권력과의 관계가 연이 닿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고, 또한 이 부분이 월지하고 일지가 장성이면서 걸록격에 해당해서 걸록지에 해당하죠. 12운성상. 따라서 이 부분에서 보게 되면 아마 그 자신감 또한 자존감이 아주 대단하고, 그에 따른 어떤 고집도 있죠. 고집도 있으면서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다소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성향을 보일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고, 또한 이러한 부분에서 보면 어떤 매사 일 처리에 있어서 그 결단력이 대단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인 주호영님과의 관계는 어차피 협상은 해야만 되는, 수시로 해야만 되는 어떤 그런 불가분의 관계가 되게 되죠. 되는데 아마 이분의 어떤 그 성향으로 보는 경우에 주 원내대표의 그 사주도 대단히 귀격이고 좋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 사주도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이분 대단히 사주가 좋습니다만, 어떤 이분과의 어떤 관계에서 협상에 있어서 옛날과 같은 어떤 그런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그러죠. 질질 끓는 그런 협상은 좀 불가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아마 이분이 앞선 경험에서도 그러한 좀 비슷한 유사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협상을 해보고 아니면 바로 결단을 내리는 그러한 성향이 이분한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과거와 같은 어떤 그런 반대를 위한 반대, 즉 발목 잡기 식의 어떤 그런 협상을 그런 자세로 임하다 보면은 아마 지붕 쳐다보는 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본다고 그러죠. 그러한 어떤 경향이 나타나고, 또한 결과적으로는 어떤 여당의 일방적인 그런 정치가 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양쪽 다 어떤 협상을 하려는 자세가 필요하겠지만, 특히 야당에서는 아마래도 협상이 전혀 순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또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면 끝까지 협상에 응하지 않아야겠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라면은 협상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자세, 서로 협상해서 또한 양자가 협의해서 어떤 정치적인 그런 행위를 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분 성향이 아니다 싶으면은 바라보라 결단을 내릴 것이고, 또한 그러한 뒷배에는 거대 야당이라는 180석이라는 여당의 어떤 국회의원이 배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옛날 같은 그런 어떤 자세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분의
어떤 걸 성향에서 많이 비롯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도 이분이 아마 술사께서는 보수 술사죠. 홍진보 씨께서는 이분에 든 사주의 어떤 길하지 못한 부분을 내년쯤 되면 아마 이분이 자기 스스로 아마 원내대표에서 물러나고 별로 좋지 않은 건강상으로도 좋지 않아서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주상으로 보는 경우에는 대운도 좋고 또한 세운도 그래 썩 나쁘지는 않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도 신축이 관성의 운이죠. 관성의 운이고, 대운 역시 현재 관성의 운으로서, 관성의 운에 신유수 금고 관성의 운으로서 관운과 그래 인연이 닿고 있고, 또한 기운이기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내년 신축년 역시 신축 신금이 그런 관성의 운으로서 기란 운이고, 또한 축토 역시 재성의 운이기 때문에 내년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란 운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요행으로 인한 그런 보수 쪽이 유리한 부분은 그건 상상일 뿐이고, 현실에서 보면은 그러한 요행은 없을 것이라서 어차피 협상은 항상 양쪽이 다 어떤 한발 양보하면서 협상을 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지, 이분의 어떤 잘못된 사주상 불행한 일로 인하여 야당이 득을 보겠다는 그런 요행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